이천에서 광고했던 이방사. 감사합니다. 항상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쌍방이 합의해서 거래를 해요. 일방이 강제적으로 거래하는 경우는 이제는 없어요.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근데 쌍방이 합의를 했는데 쌍방이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충분히 합의해서 계약서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시는 게 안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공인중개사는 항상 그런 거래를 매일같이 하다 보니까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보다 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특이하게 사전에 명시를 해서 쌍방 합의를 받으려요. 그리고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공인중개사가 100% 책임지진 않지만 대부분 책임을 져요.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그거를 합의를 받으리도록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럼 공인중개사를 잘 선택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한 지 오래됐는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이 공인중개사가 영업을 한 지가 몇 년이 됐는가. 오래 한 공인중개사일수록 안전할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은 공인중개사도 사고를 많이 친 사람은 폐업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한 사람일수록 그렇고 또 오래 한 사람의 장점이 뭐냐면 시세에 민감하죠. 그 동네의 시세를 잘 알고 있고 그 동네에서 사람들을 많이 알기 때문에 또 물건을 싸게 줄 수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뭐 내가 창전동에 있는 아파트를 가겠다 그러면은 그 창전동에 아파트를 취급하는 부동산들이 여러 부동산이 있는데 인터넷 검색만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꼭 그 부동산이 창업일이 언젠지를 검색을 하셔가지고 아 여기가 오래됐다 라는 거를 확인하시고 좀 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거래하시기 전에는 꼭 이제 잘못된 정보를 구하시는 분이나 파시는 분이 잘못된 정보를 공인중개사한테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우선 찾는 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 그냥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예를 들면 내가 얼마 있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옛날에는 나 3억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업자가 사기꾼처럼 보이니까 그 3억을 탈탈 털어갈 것 같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요. 정상적인 공인중개사라면 그 3억의 예산으로 정확한 집을 찾아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좋은 집에 가기를 이제 공인중개사 다시 그렇게 요즘엔 정직해졌어요, 많이.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자기 예산을 말씀해드리는 게 좋아요. 내가 한 달에 얼마 정도의 이자를 부담할 수 있고 나는 현금 자산이 얼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방이 3개가 필요하고 나는 몇 층이 필요하고 난 요런 집에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는 직장이 어디니까 뭐 나는 직장까지 몇 분 거리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최대한 구체적으로 공인중개사가 의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집을 얻기가 좋다. 근데 그거를 모르고 대충 저 그냥 뭐 어디 아파트 몇 평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실수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좋은 물건을 뺏길 수도 있고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유자금 및 대출 계획을 확인을 한다.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은행까지 다 선점을 해줘요. 이자가 싼 곳으로. 요즘에는 은행들이 공인중개사랑 다 협약이 돼 있어요. 그리고 집 종류랑 지역을 선택해 주셔야 돼요. 나는 뭐 창전동에 어디 아파트가 나는 마음에 들어요 라고 해주시면 최대한 그쪽으로 찾아드려요. 그리고 정보 수집 및 시세 파악 이 부분에서부터 이제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얻어야 되는데 나도 조금 알고 있는 게 좋아요. 공인중개사 말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나도 조금 알면서 얘기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즘엔 인터넷 치면 아파트 이름 치면 다 나와요. 네이버에서 뭐 이천 주공아파트 치면 거기 시세부터 해서 다 나와요. 그리고 정보 수집은 어떤 거냐면 아파트에서는 특별히 정보 수집할 건 없어요. 근데 아파트에서 특별히 정보 수집할 거는 뭐 어린이집이 있다, 은행이 있다, 병원이 얼마나 멀다, 뭐 마트가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수집을 하면 나중에 그 아파트가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판단하실 수 있고요. 토지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 정보 같은 거를 수집하는 거예요. 뭐 하이니스가 뭐가 개발된다더라, 뭐 어디에 도로가 뚫린다더라 이런 것들을 인터넷으로 좀 확인하시고 오시면 불필요한 이제 상담 시간을 좀 줄일 수가 있어요. 공인중개사들은 거래의 정확도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거래가 중개가 사고가 나면 안 된다는 거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손님이 중개사들은 구분해요. 손님이 투자자냐 실수요자냐에 대해서 구분하는 거예요.
투자 손님이 오면 이 손님한테 이익을 남겨줘야 되니까 개발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손님이 실수요자, 이 손님은 여기서 장사를 할 손님인가, 이 손님은 집을 거주할 손님인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중개사가 대응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중개사를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투자를 할 것이다 그러면 투자를 잘하는 중개사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실입주를 할 것이다 그러면은 그 해당 아파트를 잘 알고 있는 중개사를 선택하는 거야. 보통 중개사들은 1명에서 2명 정도 상주를 해요. 그러면 자기 특정 분야가 있어요. 농지만 잘하시는 분들이 있고, 임야만 잘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파트만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파트 잘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땅 사주세요 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실패하는 거예요. 땅을 잘하시는 분한테 가서 땅 사주세요 해야 되는 거고, 아파트를 잘하시는 분한테서 아파트를 해달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게 파악이 끝나면 부동산을 방문하셔서 이제 집을 구경하거나 땅을 구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음에 드는 집이나 땅이 나오면 이제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르게 되고, 이게 순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끝나면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집이라면 인테리어 공사를 하실 거고, 땅이라면 이제 토목 공사를 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이사를 하게 되고, 거주를 하게 되고, 또 매도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또 중요한 생각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집을 사잖아요. 집을 사시는 순간 여러분들은 다시 매도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을 파시잖아요. 그럼 파는 순간 여러분들은 매수인이 되는 거예요. 집을 팔고 내가 또 집을 사서 이사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집을 살 때는 집을 살 때부터 양도세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사셔야 돼요. 근데 집을 살 때 내시는 거는 취등록세예요. 근데 집을 살 때 이 집을 내가 삼으로써 양도세를 나중에 얼마나 부담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컨설팅 해줄 수 있는 부동산을 선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집을 또 파시는 순간 내가 취등록세를 또 생각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예산이 3억이다. 근데 내가 집을 구한다. 그러면 집을 구할 때 취등록세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집을 팔아서 3억이 생긴다. 그러면 그 3억 갖고 또 다른 집에 이사 가셔야 되잖아요. 그 3억 갖고 내가 취등록세까지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양도세까지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거를 생각을 못 해요. 집을 딱 팔았는데 세금이 1억이야. 3억짜리 집을 팔았는데 세금이 1억이야. 그러면 내가 2억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나는 2억짜리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생각 못 해가지고 사고가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땅을 팔았어요. 땅을 2억 주고 땅을 팔았는데 2억 받고 땅을 팔았는데 세금이 1억 2천이 나왔어. 그럼 나한테 생긴 현금은 8천만 원인데 우선 팔고 세금 신고하러 가야지 라고 생각해가지고 후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세금은 항상 팔기 전에 검토를 해야 돼요. 그리고 사기 전에 검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에 이동이 있기 전에 세금이 미리 검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는 뒷전이라 생각해요. 항상 뭐 팔리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세금을 검색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세금 항상 세금에 좀 민감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거래시 주의사항은 요즘에 물건별 너무 다양해가지고 제가 너무 설명드리기엔 시간이 부족하고 제일 중요한 건 공인중개사랑 거래를 하라는 거. 이런 내용들이 올바른 공인중개사를 만나면 다 설명을 해드려요. 그리고 무조건 계좌이체를 이용하시라는 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현금 들고 다니지 마세요. 중간에 현금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요. 또 중요한 거는 기록이 안 남으니까 분쟁이 생겨요. 그래서 현금 계좌이체를 하면 서로 영수증 교환을 안 해도 통장에 항상 돈이 찍히기 때문에 계좌이체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뭐 실제로 계좌이체만 잘 지키셔도 특별한 문제는 안 생기세요. 그리고 항상 이제 뭐 조금 찝찝하면 매도인을 꼭 확인하세요. 보통 매도인이 없으면 위임장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매도인이 내 앞에 와 있잖아요. 그럼 그 매도인이 이 땅 주인이 맞는지 신분증이랑 해서 그걸 정확하게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보통 보면은 이제 계약서 쓰고 계약서를 안 읽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도장 찍고 나가서 뭐 24시간에 뭐
해약할 수 있다 이런 거 다 말이 안 되거든요. 도장 찍고 돈 받으면 끝이에요. 그냥 1분만 지나도 끝이에요. 그 계약을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딱 도장 찍고 돈을 딱 주는 순간 계약은 끝나기 때문에 도장 찍기 전에 꼭 계약서는 꼼꼼히 읽어보세요. 내가 말한 대로 계약이 돼 있는지. 부동산하고 친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특정 부동산을 자주 방문하다 보면 그 부동산에서 좋은 팁을 많이 줘요. 그리고 금매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전화를 해요. 아, 내가 1억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러면서 부동산을 자주 방문하다 보면 그 부동산에서 좋은 물건, 이렇게 자기가 사고 싶었던 물건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부동산도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자기가 다 살 수 없어요. 그러면 자주 오시는 분. 그러니까 한 번 얘기했을 때 빨리 살 수 있는 사람한테 전화를 하게 돼요. 그거는 자주 온 사람이에요. 부동산이 돈 많은 사람한테 전화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연락했을 때 확실한 손님한테 전화하게 돼요. 가장 빨리 거래를 할 수 있고, 아, 이걸 살 것 같은 손님한테 거래하거든요.